전날 미국 증시부터 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면서 시향을 좀 짚어드릴게요. 자, 전일 미국 증시는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그제 금요일 날 이제 미국이 휴장이었었고 금요일 날 끝나서 이제 월요일 날 이렇게 지금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열렸는데 보시게 되면 다우가 1.13%로 마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나스닥이 1.67%로 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이 되었고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하면서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언제쯤 역사적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미국처럼 저렇게 짱짱 날아갈 수가 있을지 언젠간 오겠죠. 미국 떨어지면 더 많이 떨어지고 미국 올라가면 조금 오르고 중국 떨어지면 중국 떨어진다고 또 떨어지고 중국 올라가면 좀 올라온다고 조금 올라가고 참 대한민국 증시는 아직까지 멀었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다우 산업지수는 역사적 신고점을 계속해서 찍고 있는데 아직 국내 코스피 지수는 정보점도 아직 못 뚫어낸 상태니까 3150을 뚫어내고 날라 3200까지 날라가야 되는데 3200에서 결결거리고 있어요. 3200도 못 가고 있는 수준이죠. 안타깝게 그지없는 사실이지만 어떡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난 우리가 잘못이지.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하는 우리가 잘못이지 어떡하겠습니까? 자, 어찌됐건 다우와 나스닥은 양 지수 모두 상승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고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어디서 찾아보냐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역시나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금리 때문에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일단 두 가지의 큰 포지션으로 잡아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어제 미국 관련돼 가지고 경기 지표들이 좀 나왔는데 경기 지표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게 뭐였었냐면 실업자 소비 지수였나? 실업자 지수였나? 그게 월가의 예상치보다 2배 가까이 더 좋게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경기 회복의 기대감이 계속 반영된 거 아니냐,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반영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올 4월 달부터, 이번 달부터죠. 4월 달부터 규제 완화,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하지 못했던 것, 사람들 간의 만남을 좀 규제를 했던 것들. 우리로 따지자 그런다면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에 뭐 2.5단계에서 1.5단계로 확 내린다거나 뭐 이런 조치를 이제 한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다우와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좀 상승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록 국내 증시가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급상승이나 확 올라오는 모습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건 미국 증시가 올라와 준다는 전제 하에 우리나라도 반드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얘기 이제 좀 생각하는 거는 미국 증시가 예를 들어서 어제도 이렇게 움직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지금 0.16%밖에 안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0.09% 오히려 하락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상승 종목하고 하락 종목의 숫자를 지금 보게 되면 상승 종목이 한 700개, 800개 정도 되고 하락 종목이 1200개가 넘어요. 오히려 하락 종목이 지금 더 많이 발생을 좀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뭐 썩 좋진 않아요. 미국 증시가 올라간 거에 비해서. 그래도 할 만한 장세다. 아직 우리나라가 미국의 증시만큼 시원한 방향성을 잡지는 못하였지만 결국에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국내 증시에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늘 그래 왔다. 지난 몇 년간 제가 주식을 시작하고 19살 때 시작을 했으니까 지난 22년간 그런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이거는 불변의 진리나 다름없다. 그래서 지금 당장 지수가 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 속상해할 필요는 없다. 결국에는 시간이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현 구간에서 어떠한 매매를 해야 되느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현재 버텨야 되는 구간이고 내가 뭐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 그런다면 굳이 현 구간에서 뭐 손절이나 매도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지수가 올라올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고 현금 확보를 좀 하신 분들이라 그런다면 지금 구간에서 많은 종목을 담기보다는 여러분 이제 누차 말을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한 1억이 있다 그런다면 1억을 다 쏟아서 어떠한 종목을 매수를 때리지 말고 조금씩 매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좀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뭐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3000만 원이 됐든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베팅을 담아야 되는 구간은 언제라고 생각을 하느냐,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물론 제 말대로 100%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달 4월 달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5월 달이 지나가면 이제 6월 달 여름 정도가 오게 되면 우리가 슬슬 본격적으로 베팅할 수 있는 구간이 다시 나오지 않나, 지지부진했던 국내 증시도 이제 끝나가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히 지금 매매를 제가 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있는 상태이고, 제가 2, 3주 전부터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렸던 것들이 많잖아요. 알려드렸던 것들이 뭐 있어요? 반도체 종목들부터 시작해서 바글바글 하죠. 그 반도체 종목들 그 뒤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세요.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죠. 아직 충분히 우리가 노려볼 만한 종목들은 많이 남아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제 뉴스를 좀 보신 분들이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어제 혹시 저녁 9시 뉴스 좀 보신 분들 있으세요? 구내식당 일감 개방해라 라는 이 뉴스인데, 어제 나온 뉴스예요. 이걸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장 자체가 1조짜리 시장입니다. 대기업 CEO 불러놓고 구내식당 일감 개방해라, 1.2조짜리 대기업 급식 사업 개방, 공정위 대기업 계열사 중심 일감 몰아주기 관행 개선해야 수천 명 식사 한꺼번에 제공, 중소업체가 감당이 어려워 결국 무늬만 일감 개방될 수도,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구내식당까지 정부 입김, 정부 까는 내용인 것 같은데, 어찌됐건 팩트만 놓고 좀 본자 그런다면 8개 대기업 집단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한 단체급식 일감 개방에 동참하기로 했다. 약 25년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던 1조 2천억짜리 규모 대기업 급식 일감이 경쟁시장으로 나오게 됐다 라는 뉴스입니다. 결국은 이제 자기들끼리 해먹고 있던 거를 시장이 이제 경쟁으로 오픈을 한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다른 기업들, 중소기업들이 됐든 그 밖에 음식만 하고 있는 기업들이 됐든 다들 모여가지고 이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뉴스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좀 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음식료 관련된 업종들인데, 이거 공부 삼아서 그냥 한번 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냐, 일단 흥국 F&B 이 친구가 있고, 근데 이 친구 많이 올라왔네요. 그 다음에 푸드웰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신세계푸드 이 친구도 있고, 한 3개 정도 이렇게 좀 더 뽑아볼 수가 있겠는데, 그 밖에도 다른 종목들도 몇 가지 더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뉴스에 의해서 이 시장 규모가 작은 규모는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한번 이런 것들도 좀 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해마로푸드, 음식료 관련된 것 중에서 아직 많이 올라오지 못한 거를 한번 좀 살펴보세요. 좋아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제가 예전에 제 유튜브 영상에도 좀 해드린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좋아하는 기업을 사면 수익이 나요. 쉽게 돌아가서 내가 좋아하는 기업, 나하고 좀 친숙한 기업을 하게 되면 좋아요. 내가 어떠한 것들을 이용을 했는데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 그러면 그 기업들이 어느 상장이 되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고 매출도 한번 살펴보고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자, 해마루 푸드 서비스 유명한 거 뭐예요? 뭐 하는 회사일까요?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이 있죠. 그렇죠. 엄마의 손길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좋죠. 엄마의 손길. 굉장히 좋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음식이 괜찮아요. 어머님의 손길이라는 음식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거는 혹시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가? 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해마루 푸드 서비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위의 일상생활에서 좋은 종목이라는 거는 차트와 컴퓨터 화면과 모바일 화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좋은 기업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거쳐가면서 내가 느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제가 어떠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힘든 이유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해가지고 종목을 찾아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언젠간 손절을 했어. 때가 안 좋든 뭐가 안 좋든 손절을 했어. 여러분들이 손절한 종목 중에 몇십 프로, 50%, 60%, 70%간 종목들 있어요? 없어요? 있지. 당연히 있을 거야. 없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은 주식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손실을 보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못 나와서 종목을 잘못 컨택해서 이러한 것들보다도 더 큰 이유는 뭐냐면 마음속에 여러분들 생각 자체가 이미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야.
주식시장은 자꾸 오른다 하지. 요즘은 또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이 오른다고 하니까 마음속에 뭔 생각이 드느냐. 아, 남들 다 돈 번다는데 나는 언제 벌어. 그런 마음들이 귀에 들리는 게 많다 보니까 자꾸 조바심을 내. 그럼 조바심을 내면 뭘로 이어지느냐? 사지 말아야 될 종목을 사기 시작해. 뭔 종목을 사냐? 꼭대기에 가는 종목들을 사기 시작해.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프로 트레이더가 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지금 모르겠어. 제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프로 트레이더를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왜? 그분들은 다 올인했거든. 그러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야. 그건 결국 자기의 능력에 따라 사는 거니까. 근데 일반 직장인들이 있고 집에서 가정주부라고 하시던지 아니면 직장인은 우리 아버님이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학생의 본분을 이미 충실해가고 공무원을 준비하는 우리 취업 준비생이라든지 그런 친구들은 안 돼. 그러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고 너희들이 샀던 내가 공부했던 종목을 믿고 차분하게 기다려봐. 그러면 수익을 낼 수가 있다니까. 아시겠어요? 형이 정말 열변을 토하는 감정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립니다.